이대호입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요.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1,500억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가담한 사람은 11만 명을 육박한다고. 어휴, 엄청나네요. 이게 금감원돼 있던데요. 일부러 차 사고 내는 건 이제 고전수법이라고 하고요. 소액의 실손보험금 부당하게 타낸 것도 이것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한번 보험 사기 따져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사실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 되게 많잖아요. 네네. 요즘엔 어떤 수법이 많답니까? 네, 일단 요즘 범행 도구가 참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자가용 대신에 렌터카와 이륜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좀 급증했는데요. 렌터카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보험 사고 이력이 남지 않고 배달 이륜차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 사기로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배달기사 20명이 일당에 이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잦다는 점을 의심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대부분 기사님들 교통법규 잘 지켜가시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는데 네. 이렇게 자신의 안전까지 담보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험 사기의 유형이 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험 사기는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등에서 고액 단기 알바, 공격수 구합니다와 같은 키워드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다수 인원 모집, 다수 사고, 거액 편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사실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노려서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거나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와 접촉하는 식. 이럴 때는 이제 표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커서 고의성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차가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데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손목치기라는 수법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해공갈 수법도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 참 많이 나왔던 네네. 허위나 과다 치료를 요구하는 나이롱 환자 수법도 사실 다양하죠. 멀쩡한데 경상 정도의 이제 가벼운 부상인데 이제 들어 눕는다 하죠. 네, 비싼 병원비,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차 수리비를 이제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네. 때는 정비 공장하고 짜고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는 보험 사기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요즘에는 SNS로 보험 사기 알선 권유,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다 처벌 대상에 포함돼서 절대로 이런 글을 올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것, 같이 사기칠 사람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요즘에 그걸 또 다 은어로 쓴다면서요? 네, 공격수 이런 부분들, 고액 알바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아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의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 네네. 네. 이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이게 형량도 무거운데 방금 제가 광고, 유인, 알선하는 것을 모두 이제 처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개정 전에는 사실 이런 행위들이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처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다음에 이제 카페 등에다가 이제 단기 고액 알바 이런 아니면 공격수 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고액 알바라고 하니까 연락을 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발이 깊게 빠져서 이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유의하셔가지고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살짝 부딪혔는데 좀 병원에 오래 있고 싶다. 라고 해서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거를 나이롱 환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통적인 수법이죠. 왜 코미디나 드라마 보면은 살짝 쿵 했는데 못 붙잡고 나오는 장면. 아주 고전적인 클리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 과장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입원 통원을 반복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일론 환자 유형을 보험 사기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의 핵심은 사실 고의로 사실을 이제 과장하거나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실제 사고 경위나 상해 정도나 치료 내용이 이 사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데도 허위 통증을 주장하거나 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 기록 만들어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론 환자의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병원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또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단속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네. 뭐 실제로 보험 사기 유형을 보면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다거나 과다 입원, 진료 이런 부분들이 전체 보험 사기 금액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면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겠지만 과도한 치료는 하시다가는 수사 대상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 사기로 막 몰리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범죄잖아요. 네. 그래서 속이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사기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꾸며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진짜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 사기로 몰린다. 이거 내가 사기가 아니고 진짜 사고가 나서 수리비랑 치료비 보험금을 탔는데 보험 사기 아니냐고 보험사에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럴 때는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의 어떤 그 파손의 위치나 뭐 이 상태 이런 부분들을 꼭 제대로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부딪혔어요. 뒤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그러니까 이분은 이 범퍼뿐만 아니라 범퍼의 밑에 있는 부분도 같이 파손이 된 줄 알고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가 네네네. 나중에 보험사가 이거 과도하게 이제 정비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아주 그냥 곤란한 경우에 놓였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뭐 사고 당시에 손상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공업사에서도 여기 밑에도 같이 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받았다는 부분들을 예. 좀 입증해야 됩니다. 복잡해지네요. 그리고 또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예를 들어서 그 보험 사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고 나의 보험료까지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나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되잖아요. 예. 근데 보험 사기로 상호를 당하신 분들이 보험료까지 할증되면 너무 억울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보험 사기의 피해자였던 분들에게 이게 나중에 보험 사기였다라고 밝혀지면은 보험사는 이분께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증해서 받은 보험료도 보험사가 돌려줘야 되고요. 보험료는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뭐 이제 내가 혹시 보험 사기 당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분들께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관악 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조회해서 본인이 보험 사기의 피해자인지 아닌지 직접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실손보험 관련된 것도 알아볼게요. 실손보험 사기도 크게 늘었어요. 네, 일단은 뭐 수법이 영수증을 쪼개서 내는 거죠. 한 번에 60만 원짜리 이 고가의 치료인데 이걸 20만 원씩 세 번에 나눠가지고 이제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거나 피부 미용 시술을 이제 치료 행위로 둔갑시킨다거나 받지도 않은 약을 진료 기록에 끼워 넣는다든가. 아니면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하면서 필요가 없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수법으로 실손 보험 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처벌 수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환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실손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환자는 치료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입원하거나 경미한 상해로 과장하여서 이제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명백하게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보험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네. 병원 의사 같은 경우는 진료 기록부를 좀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니까 이러한 분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식으로 꾸미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네. 알선해주는 브로커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브로커 같은 경우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보험 사기로 처벌받습니다. 그 수법도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AI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악용. 네.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병원 진단서,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서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건 문서 위조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험사가 하나하나 진료 기록을 대조해서 AI로 위조한 서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 텐데 예. 오히려 요즘에는 AI로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보험 사기를 하는 분들을 더 빨리 찾아내고 네, 이러는 경우들도 있으니 기술의 명과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기술로 쫓고 쫓기고. 자, 그리고 보험 사기를 만약에 내가 목격을 했다. 네. 혹은 제안을 받았다. 네. 가장 먼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또는 온라인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뭐 물증, 서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 미용, 성형, 비만 치료, 뭐 허위 입통원 등 실손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신고 포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은 이제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요. 전국 실손보험사가 이제 이런 의심 병원이나 의원, 뭐 의사, 브로커를 신고하게 되면은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는 5천만 원, 브로커인 경우는 3천만 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은 네,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재만님이 한방병원은 오래 입원시켜준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만 약간 이런 통념이 좀 있죠. 네네. 물론 모든 한방병원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은 보험금 더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실 수 있다. 금감원에. 근데 이게 사실은 수법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 수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근절되지는 않아요. 네, 이게 뭐 솜방방의 처벌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들도 있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요. 일단은 이게 그 보험 사기 피해금이 좀 낮아서 처벌 수위가 좀 낮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워낙 금액이 네.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뭐 네. 징역형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이 사실 보험 사기 수법이 좀 간단하면서 바로바로 돈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계속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누적되면은 나중에 정말 큰 형량 받게 되시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조금 더 많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보험 사기 일당 네네. 이렇게 돼서 또 이제 조직화되고 커지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금방입니다. 그거네요.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